18년 6월 26일 화요일. 그날은 장마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기였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근무의 시작. 비가 오는 날엔 안전사고를 주의하자는 말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사무실에 앉아있는 그때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파트 공사장 대형 화재로 한솔 출동대를 비롯한 현장 지휘대 및 관내 출동대 신속한 출동 바람! 절규에 가까운 무전이었습니다. 센터장님과 여러 베테랑 선임들은 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상황실에서 출동 무전이 오기도 전에 차량에 탑승했고 출동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는 차량들의 장맛비가 창문을 세게 때렸고 그날 하루가 녹록치 않음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 다가갈 즈음 하늘은 온통 먹비치고 타는 냄새가 진동을 했으며 화재 현장 사람들과 공사 현장 인부들, 소방대원들, 시민들이 뒤엉켜 아비규환이라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3명 모두 구급대원이었고 현장엔 중증도 분류를 할 사람이 필요했고 제가 최소한의 장비와 중증도 분류표를 손에 쥐고 현장에 뛰어들었고 선임들은 응급 환자 1명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흥분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었고 비를 맞으면 체온 유지가 어려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눈앞에 성당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차양막이 약간은 설치되어 있어 비를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었고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곳으로 모아 중증도 분류를 시작했고 지휘권 선언과 임시의료소 운영을 무전으로 알렸습니다. 비는 오고 중증도 분류표는 젖어서 모자챙으로 가려가며 썼으나 잉크가 번지고 환자들은 여럿이 중국인이라 소통도 되지 않아 어디에서 발생된 환자인지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없었고 환자들을 통제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현장에서 급히 한국어가 가능한 공사장 인부를 찾아 소리쳤고 다행히 심하게 다치지 않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후 통역 가능한 인부와 함께 대화하며 중증도 분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혼잡스럽던 현장이 정리되고 구급차로 몇 명을 병원으로 보낸 뒤 마찬가지로 혼잡스러운 골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화재 진압대원들은 화재 진압 및 구조를 하고 있어 구급 차량이 원활하게 임시 응급 의료소로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차량 배치 위치를 방면 지휘관님과 상의 후 바꾸고 타 지역에서 응원 출동한 구급차, 병원에서 지원온 구급차들을 미리 배치해놓고 비응급 환자들에게는 사정 아닌 사정을 하며 응급 환자가 우선이라는 말을 해야 했으나 사람들은 자기가 응급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수 사상자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통역하는 분과 함께 열심히 설명하며 더 좋은 병원으로 안내하겠다는 배려 아닌 배려의 말로 설득하였고 함께 비를 맞으며 20여 명을 분류한 뒤 어느 정도 불길도 잦아들고 탄 냄새만 골목을 가득 채울 즈음 다리도 아파하고 물에 젖은 발이 꾹꾹이 소리를 냈지만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비가 그치지 않았고 그날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소방관에게는 제일 위험한 순간 중 하나가 지하층 화재인데 역시나 그날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구조활동 중 대원 1명이 지하층에서 부상을 당하였고 그 상황이 무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구조대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장비를 챙겼고 동료를 구하기 위해 어두컴컴한 곳으로 발걸음을 선뜻 내딛었습니다. 소방관으로 근무한 지 얼마 안 된 저로서는 상당히 감명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저게 소방관이지. 동료를 위해 불길로 뛰어들 수 있는 정의감.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부상자를 구조해왔고 정말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아 안도하던 마음도 잠시 모두에게 위험한 순간이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뒤 불 속에서 구조 대상자가 하나둘 구조되셨고 지하층 바로 앞에 있던 저는 사망자 분류 후 응급의료소로 보냈습니다. 사실 구급대원으로서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 게 더 프로답다고 생각했고 그날도 그렇게 행동해야 했지만 한 사람의 등장으로 그것은 어려워졌습니다. 남은 구조자가 1명 남았을 때 지하 주차장 앞에 민간인 한 분이 다가왔고 구조자 중 혹시 누구누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직 신원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말과 구조자 중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은 없었다는 말을 듣던 그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안도하는 몸짓은 전혀 아니었고 이유는 잠시 뒤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아들이 대학생인데 아빠의 일을 도와준다며 며칠 전부터 현장에 출근하였고 해당 지하주차장이 담당 구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일단 구조되었을 수 있으니 기다려보시라는 힘없는 위로를 건네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마지막 사망자가 구조되어 나왔고 그분은 다시 한번 주저앉으셨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으나 옷차림 등으로 알아보신 기색이었고 그렇게 두 사람의 얼굴로 비와 눈물이 섞여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같이 슬퍼할 겨를도 없이 중증도 분류를 하였고 그렇게 두 분은 제가 있는 곳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사실 그날 그 순간 감정이입이 되지 않았고 나는 그런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으나
지금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그날을 떠올려 보니 눈앞에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사연 없는 죽음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 사연을 눈앞에서 접하니 오래 기억이 날 수밖에. 마지막 구조자를 뒤로하고 소방역은 철수하였고 그날의 현장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현장이 나의 첫 다수사 상자 현장이었고 나에겐 값진 경험이 되었으며 좀 더 현장을 보는 시야가 넓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